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어제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서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엄군의 계획적인 집단 발포와 상부의 명령에 대한 정황들이 증언을 통해서 속속 확인됐고 5.18 왜곡 세력이 주장해왔던 북한군의 개입설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남로를 피로 물들였던 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5.18 조사위는 당시 계엄군이 3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발포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는 시위대를 향한 직접적인 사격으로 작전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짙으며 세계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도청 분수대 앞 병력의 1차 일제 사격과 함께 도청 건물과 전일 빌딩에서 저격수가 2차 조준 사격을 가했고 철수 과정에서 또 한 차례 집단 발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루 앞선 80년 5월 20일 광주역 집단 발포 때는 최세창 삼공수 여단장이 무전으로 누군가에게 발포 승인을 요청했다는 계엄군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조사위는 계획적 발포와 명령 체계를 집중 조사 중이지만 신군부 핵심 인사들의 사망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의 사망, 정호영, 이희성 등 핵심 인사들의 진술 거부나 소극적 자세 등이 있습니다. 5.18 왜곡 세력이 북한군 특수군이라고 지목했던 당시 시민군 차복환 씨의 생존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군 기록과 미 국무부 자료를 분석한 조사위는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된 무명열사 5명 가운데 신동남, 김광복, 김재영 등 3명의 신원과 사망 경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의 사망 경위와 유해의 유전자를 확인한 결과 이 유해가 행방불명자 김광복의 유가족 유전자와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위의 활동 종료 시점은 12월. 조사위는 헬기 사격과 안매장 등 핵심 과제 조사가 아직 절반도 채 이뤄지지 못했다며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5.18 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흰집헤드 국제보도상을 공모합니다. 공모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17일까지입니다. 흰집헤드상 조직위원회는 기로에 선 세계상과 뉴스상, 특집상과 5월 광주상 등 4개의 수상자를 선정해서 오는 10월 27일 시상할 계획입니다. 흰집헤드 국제보도상은 5.18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영상기자 흰집헤드를 기리기 위해서 지난해 제정됐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인턴 지원자를 대학생으로만 한정해 학력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이후 해당 지자체는 개선에 나섰는데요. 최근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 여수시는 여전히 대학생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어 논란입니다. 보도에 정아람 기자입니다. KBS가 자치단체 행정인턴 채용의 학력차별 문제를 보도한 건 지난 3월입니다. 지원자를 대학생으로 한정한 공모 지침이 고졸 취업준비생에 대한 차별이란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해당 자치단체는 지원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생까지 확대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고등학생들도 행정인턴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수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인턴 모집 공고입니다. 모집 인원은 165명. 응시 자격은 시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여수에 있는 대학생입니다. 여수시는 대학 진학률이 90%에 달하고 고졸자의 경우 여수 산단 등과 연계한 지원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학생을 위한 행정인턴 제도를 시작했고 또 저희 조례상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에 대학생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진로를 고민 중인 고졸 취업자에게 인턴 지원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수시는 별 문제 없다면서 학력 차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받기에 마땅한 거고요. 한 시민단체가 행정인턴 학력 제한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인권위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광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는 시내버스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우회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내년부터 차량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민소은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초등학생이 몇 발짝을 떼지 않아 우회전하는 시내버스가 학생을 덮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아줌마 누군 소리 때문에 막 어찌까지고 막 다 울었지 엄마들이. 이곳에서 쓰러진 초등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평소에도 사고 우려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기가 위험해, 거기가. 평소에도 버스들이 파란불이잖아. 그러면 좀 정지를 해야 돼. 근데 안 정지를 안 하고.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초록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보행자가 있던 상황. 시내버스가 주의를 살피며 일단 멈춤을 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사를 입건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총 6,400여 건, 사망자는 70여 명입니다. 특히 차체가 크고 높은 버스나 대형 화물차의 경우 우측 사각지대가 존재해 우회전 교통사고에 더욱 취약합니다. 버스나 대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 교차로 등에서 우회전할 때는 차량 우측에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구역이 넓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도 운전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교차로 우회전 사고. 정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차량 우회전 신호등을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광주시가 민선 7기 임기 종료를 앞두고 광주시 산하기관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 공모 절차를 밟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환경공단 이사장과 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민선 8기로 넘긴 것과 달리 최근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 채용 공고를 내는 등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놓고 특정인에 대한 내정설 논란이 일자 광주시는 실무형 기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측근이라고 속인 뒤 채용을 미끼로 억대 금품을 가로챈 6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채용을 대가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주범 A씨와 모집책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잠적했던 A씨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위치가 들통나 지난 1월 체포됐습니다. 오늘은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일부 해안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오후까지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흐린 하늘과 함께 기온도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한낮 기온이 23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도 유입되면서 주말에 하늘은 맑겠지만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 24도, 화순 23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순천과 광양이 낮 최고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0도, 강진과 장흥 21도로 예년 이맘때에 비해서도 1에서 3도가량 낮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8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남해서부 해상은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부터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도 다시 올라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93명으로 이틀 연속 2,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확진자 1,099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89명이 감염되는 등 1,394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시와 대한양궁협회가 미디어데이를 열고 오는 17일 개막하는 광주 양궁 월드컵 대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38개 나라에서 38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한국 선수들은 안산과 김재덕 등 16명입니다. 예선과 본선 경기는 국제양궁장에서 치르고 결승전은 21일과 22일 광주여대에서 열립니다. 광주시는 평일에 열리는 국제양궁장 경기는 2층 관람석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고 주말 광주여대 결승전은 사전 예약 결과 대부분 매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